예, 그 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QR이 3개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하나는 질문은 뭐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 카카오토크 QR 아니고 이거 아이디로 찾기는 이걸로 찾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뒤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카톡방은 이제 중요한 공지사항. 지금 별로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2기, 3기 되면 이제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픈 카톡방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는 이제 파일 같은 걸 올려드릴 겁니다. 이제 앞으로 2기, 3기 되면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순환별 강의 특징은 원래 연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연기가 저희가 이제 기본 교재, 그 두꺼운 교재 있죠. 기본 교재로 하셨다면 이제 1기와 2기, 자 연기와 2기 사이, 2기가 이제 본격적인 모의고사인데요. 이제 요때 보통은 이제 작년에 시험을 보신 분들이 2기 또는 3기에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2기와 3기 때는 인원수가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납니다. 시험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2기가 이제 문제풀이라면 이제 1기는 이론과 문제풀이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 강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할 때는 기본 이론만 계속 공부했지만 이제 1기 때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문제풀이로 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풀이는 저 같은 경우에는 1기 때는 기출 문제풀이, 그다음에 2기 때는 이제 사례 문제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기 때는 이 큰 책, 오늘 교재 가져오셨죠? 이 큰 책을 보시면 큰 책이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254페이지까지. 그래서 약 250페이지가 앞부분이고 뒷부분이 약 200페이지예요. 그래서 254페이지까지가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54페이지까지를 해야 돼요. 1기 때. 그러니까 엄청 바쁘죠. 이 작은 책도 하고 이 책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1기 때는 거의 보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사례 연습은 2기 때 모아서 순서대로 풀 겁니다. 그래서 그럼 기출 문제하고 사례 연습하고 어떤 파트 1과 파트 2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시험 문제를 보시면 시험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문제 본문 있고 물음 1, 물음 2, 물음 3 있다고 하면 이 문제가 물음 1, 2, 3이 순서대로 나오거나 한 부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는 대상적격 물었다가 어떤 거는 심판법 물었다가 그렇죠? 어떤 거는 뭐 집행정지 물었다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기출 문제집을 어떻게 썼냐면 매년 썼어요. 매년 문제를 이렇게 연도별로 넣었어요. 연도별로 넣으면 문제가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처럼 연기만 듣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이거 풀면은 그거 보다가 이거 풀면은 이거 보다가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런 기출문제집은 없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기출문제 중에서 문제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적격 문제를 싹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중요한 문제를 뽑아서 대상적격에 넣고, 아시겠죠? 원고적격 문제 싹 모아가지고 원고적격에 넣고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상적격은 원래 처분과 재결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배우시겠지만. 그럼 처분하고 재결하고 내용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책도 어떻게 썼냐면 처분도 두 가지로 나눠서 적극적 처분 있고 거부 처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보면 적극적 처분 공부하고 문제 풀고 거부 처분 공부하고 거부 처분 문제 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책 쓰기 굉장히, 이런 식으로 책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존의 기출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리스트를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기출 문제로 나왔던 문제 중에 예를 들어서 큰 책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면 오늘 작은 책, 잘 보세요. 작은 책을 3페이지에 항고소송의 대상인 적극적 공권력 행사 예를 배웠어요. 아시겠죠? 예를 배우면 적극적 공권력 행사만 알겠죠? 그리고 나서는 2번은 소극적 공권력 행사예요. 그럼 적극적 공권력 행사를 읽고 나서 큰 책을 보시는 거죠. 큰 책을 보시면 기출 1번, 그 다음에 기출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까지가 적극적 공권력 행사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부 처분 이제 2번이죠. 사례 2번. 이거 보고 나서는 이제 거부 처분 보시면 돼요. 거부 처분 7번, 그 다음에 8번. 거부 처분 두 가지밖에. 그러면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두 문제만 풀어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요리 넘어가기 전에 여기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경우가 이제 부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책에 보시면 3번이 이제 특수한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이 부관이에요. 그럼 부관 보고 나서 기출 9번에 부관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매서로 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엔 재결이죠. 재결이니까 큰 책에 보시면 부관 다음이 재결로 나와야 돼요. 원처분주의. 아시겠죠? 원처분주의. 원처분주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분필 사례도 있고 분필 사례도 종류가 여러 개 있죠. 그것도 다 순서대로 넣어놨어요. 제가 분필 사례 1번, 분필 사례 2번, 분필 함대시 1번 그것도 다 이 큰 책에 그 분필 사례 1번 보고 1번, 2번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분필 사례의 모든 문제는 모든 경우는 문제로 시험 문제로 다 나왔어요. 다 나왔기 때문에 각각의 그거 하나만 딱 풀어보면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어차피 문제는 다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기출 문제집이에요. 기출 문제집. 그래서 기출 문제집은 이제 1기 때 딱 맞는 거죠. 요거 하고 요거 보고 요거 보고.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이제 2기 때부터는 모의고사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핵심이기 때문에 2기 때는 이제 종합 문제 형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순서대로 안 나오잖아요. 이제 2기 때는 적응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2기 때는 사례 문제를 보시면 256페이지에 보시면 사례 1번에 보시면 첫 번째가 대상적격, 두 번째 요거 문제고요. 2번이 재결이고 3번이 사정 판결의 가능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례부터는 어떻게 돼 있다? 종합 문제형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합 문제형으로 돼 있는 이 문제를 지금 푸시면 그 난이도의 강도가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여기 하나 있다가 여기 하나 있다가 여기 하나 있다가 그럼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습이나 복습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는. 근데 이제 1기를 마치시면 어느 정도 종합 문제에 관한 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종합 문제 형식으로 저희가 문제를 공부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강의 교재는 작은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책이 있는데 작은 책을 한 65% 하고 그 진도별로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그 기출 문제집을 풀어보는데 요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오늘 자료 받으셨죠? 판례 자료 안 받으셨나요? 판례를 안 예. 판례를 제가 체크해 볼게요. 예, 판례 자료를 할 겁니다. 판례 자료를. 그래서 그 매 시간 제가 판례 자료를 나누어 드려요. 판례 자료를 나누어 드리니까 매 시간 이렇게 요거 판례 그다음 기출 이런 식으로 간